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송영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생전과 사후의 가압승계에 대한 지원 방안 세 번째 시간으로 중소기업 가압승계에 대한 가압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시에 그 절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입니다.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및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세액 차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의 유일한 재산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중소기업 주식 25만 주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법인의 자산 중에 사업용 자산 비율은 100%라 가정을 합니다. 가압은 이제 법인을 설립하여 20년 이상 최대 주주로서 가압을 역임했습니다. 가압이 가압승계 주식 증여 계획을 살펴보면은 가압은 자녀 을과 병을 두고 있는데 자녀 을에게 6만 주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가압이 소유한 주식을 자녀 을에게 증여할 때 가압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요. 가압이 사망 시 상속 현황을 보면은 이제 상속 주식 아까 25만 주 전체 보유 주식 25만 주에서 6만 주는 이제 증여를 했고 나머지 19만 주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속 시 이제 상속 현황에 상속 시 19만 주가 있고요. 가압의 상속인은 자녀 을과 병이 있습니다. 자녀 을은 2년 이상 가압과 함께 가압에 종사를 했습니다. 가압이 주식 6만 주를 자녀 을에게 증여한 후에 가압과 을은 이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하여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가압에 종사를 하고 을이 이제 가압이 나머지 주식 19만 주도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절세 효과를 보시면은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와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미충족할 때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시입니다.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주식 평가액이 6만 주를 이제 사전에 증여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액면당 평가액은 5만 원입니다. 주당. 그러면 6만 주에 5만 원을 곱한 30억 원이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30억 원에서 이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25억에 단일세율 10%죠. 30억 이하니까 10%를 적용한 2억 5천만 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 충족 시 그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서는 신고세액 공제가 우리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지난 강의에. 그리고 자진납부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인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만일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그 증여세 산출세액을 보면은 증여재산 평가액 30억 원에서 이제 5천만 원이죠.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을 차감한 이제 요 29억 5천만 원의 이제 누진율 40% 구간입니다. 40% 구간을 적용을 하고 이제 1.6억 원 누진 공제를 차감한 10억 2천만 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이에 3%에 해당하는 이제 증여세 세액 공제액을 차감을 하면 자진납부세액은 9억 8,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자진납부세액 9억 8,940만 원과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자진납부세액 2억 5천만 원을 차감한 요 차액인 7억 3,940만 원이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상속시로 이제 건너와서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압상속 재산이 아까 19억 이제 25만 주에서 66만 주를 먼저 증여를 했고 이제 19만 주가 남았었죠. 이때 평가액은 주당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90억 원이죠. 여기다가 증여받았던 30억 원 재산가액, 증여 당시 평가액 요 금액을 더한 220억 원이 가압상속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압이 20년 이상 이제 요 법인을 이제 가압을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20년 이상이고 30년 미만인 경우에 300억 원을 한도로 한 가압상속 재산가액 전액이 공제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20억 원 전액이 가압상속 공제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상속 시에 상속세 과세표준은 없습니다.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상속 시 산출세액을 보시면은 이제 상속재산 평가 22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요 과표에 이제 누진세율 50% 구간입니다. 50%를 이제 적용을 하고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 102억 9천만 원이 산출이 되고요. 우리가 선증여세 공제액 10억
2천만 원을 차감을 하고 신고세액 공제 3%에 해당하는 2억 7,810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도합 이제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속세 납부세액은 89억 9,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차액을 보시면은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이제 미충족할 경우와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의 차액은 89억 9,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앞에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 이제 모두 상속할 경우에는 그러면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 충족 시와 미충족 시의 그 세액 차이를 보면은 우리가 가압상속 재산가액 평가액은 이제 우리가 25만 주였죠. 25만 주에 그 상속 당시 평가액이 주당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당 평가액 10만 원을 적용한 250억 원이 상속 재산 가액이 되겠습니다. 250억 원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20년 이상 가압을 영위했기 때문에 300억 원을 한도로 한 전체 가압상속 재산가액이 이제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상속세 과세 표준은 없습니다. 만일 사전 증여 없이 모두 상속할 경우에 이제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라면 상속 재산가액 250억 원에서 가압상속 공제는 없죠. 그럼 산출세액은 250억 원에서 5억 원 일괄 공제를 적용한 245억 5천만 원에 이제 누진율 50%를 이제 적용을 하고 누진 공제 4억 6천을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117억 9천만 원이 이제 상속세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고세액 공제 3%, 3억 370만 원을 차감을 하면 자진납부세액은 114억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항은 우리가 이러한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갑이 소유한 주식 25만 주가 중소기업 주식에 이제 해당이 해서 여러 가지 가압승계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렇게 엄청난 세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선 하나도 없죠. 이제 가압승계에 대한 요건 충족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이제 증여 시점보다 상속 개시 시점에 주식이 가치가 증가할 것을 가정한 경우죠. 이 사례는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상속세 평가액 자녀 을에게 증여할 당시에는 평가액이 주당 5만 원이었는데 사망 시 10만 원으로 이제 상승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 가치가 계속할 증가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 상속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나 주식 가치가 이제 현재보다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은 사전 증여보다는 이제 이렇게 모두 사전 증여 없이 모두 상속하여 가압상속 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더 절세가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주식 가치가 계속할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전 증여를 하지 아니하고 가압승계에 따른 각종 상속 증여세 과세 특례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세부담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사전 증여하고 또한 상속을 할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가압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방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모두 증여받는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중소기업인 A법인은 설립자가 갑입니다. 설립일은 2000년 1월 1일이고요. 발행주식 총수는 10만 주입니다.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자, 대표이사 갑은 40%, 그리고 상무인 을인데 갑이 1000입니다. 자,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50% 이상이 초과하죠. 특수관계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기타 주주는 40%입니다. 16년 1월 19일 자녀 병은 아버지로부터 4만 주를 증여받고 대표이사에 취임을 합니다. 병은 이제 2008년부터 일찍부터 이제 A법인에 임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A법인의 주식가액은 이제 증여 당시죠. 이제 주당 3만 원입니다. 자산 총액 중에 사업용 자산 비율을 100%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듬해 17년 3월 10일 자녀 병은 이제 어머니로부터도 이제 2만 주, 이때 주당 평가액이 3만 5천 원입니다. 추가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년 10월 10일 A법인은 이제 운영이 잘 되었는지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죠. 그리고 정상 기준 현재 일주당 가액은 주당 4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상장이 됨으로써 상장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버지로 받았던 이제 주식은 3만 원이었기 주당 어디 갔습니까? 3만 원.
3만 원이었죠. 3만 원이었고 이제 4만 5천 원 올랐기 때문에 주당 15,000원이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을 하고요. 어머니는 자 35,000원이었는데 4만 원이니까 만 원입니다. 주당 만 원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질의사항을 보면은 가압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각 증여 일자별로 증여세 부담 세액입니다. 우리가 16년 1월 19일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4만 주를 받았죠. 주당 평가액 3만 원인 주식을. 그러면 이제 12억 원이 증여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우리 5억 원을 차감한 이제 30억 이하의 과세 표준에 단일세율 10%를 적용한 7천만 원이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3월 10일 어머니로부터도 이제 우리가 그 2만 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당 이제 3만 5천 원인 주식을. 그래서 요 이제 7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증여재산을 받았는데 앞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12억과 어머니 현재 17년에 어머니로 받은 7억에 해당한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19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30억 이하의 단일세율 10%를 적용한 1억 4천이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16년에 납부했던 증여세 7천만 원을 차감하면 추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년 10월 10일에 상장이 돼서 이제 상장 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증여세액을 이제 추가로 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12억, 어머니로 받은 7억, 그리고 상장에 따른 이익 8억인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4만 주에 대해서는 진짜 주당 15,000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2만 주에 대해서는 만 원의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총 8억에 해당하는 상장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다 더하면 27억이죠. 27억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30억 이하이기 때문에 단일세율 10%를 적용한 2억 2천만 원이 이제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납부한 7천을 합한 1억 4천만 원이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돼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증여세액은 8천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서 그럼 이런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반드시 승계자에게는 좋은 제도인가 한번 의구심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자, 기본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Y씨는 부인과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의 의욕도 없고 지내고 있었던 중에 이제 주의 권유로 기업을 장남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물려줄 때는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의 그 요건이 충족이 되어 주식 평가액이 30억 원으로 해당이 되어서 전액을 증여하게 됩니다. 가압을 승계받은 장남은 절친한 친구를 임원으로 고용해서 이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장남과 친구는 거래처 확장을 이유로 골프장과 유흥 주점을 자주 출입하면서 접대 활동을 강화하여 처음에는 영업이 확장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이 오래가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는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Y씨는 화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질의 내용을 보시면은 Y씨가 사망한 시점에서 장남이 물려받은 회사는 이제 도산하여 주식 평가액은 제로가 되고 산산조각이 났군요. 하지만 아버지가 재산이 있었는지 이제 Y씨가 남긴 다른 재산 20억 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할 상속세입니다. 장남이 가압승계 시점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30억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자 과세표준 30억 이하죠. 단세율 10% 적용한 2억 5천만 원 증여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했고요. 그럼 상속시 납부세액 계산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압 상속을 받게 되면 가압 승계 시점에서 그 평가한 주식 평가액이 상속세 계산 실제 더하는 상속재산 평가액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압승계 주식 평가액 30억 원은 이제 전액 상속재산 가액이 됩니다. 비록 이제 상속 요 시점에 이제 도산에서 이제 평가액이 뭐 제로가 돼서 이제 출시 초각이 됐다 그래도 가압승계 주식 평가액은 상속세 계산할 때는 30억 원이 됩니다. KC 다른 상속세가 20억 원 있었죠. 그러면 20억 원을 합한 30억 원과 20억 원 더한 50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5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차감한 상속세 과세 표준은 45억이 되는데요. 세율은 50%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누진 공제를 4억 6천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은 17억 9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압승계 때 이제 납부했던 증여세 2억 5천만 원 차감하게 되면 15억 4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이제 산출되게 됩니다.
이제 비록 Y씨가 남긴 재산이 20억 원이라 그랬지만 20억 원에서 15억 4천을 이제 상속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사례에서는 이제 가업 승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고 해서 이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의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참 가업 승계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이제 가업 승계자가 이제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기막힌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생전과 사후의 가업 승계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그 마무리 시간으로 3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